저는 인생을요, 하나의 실험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라. 그 실험이라는 것은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생은 하나 실험하는 과정이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이제 이 실패가 겁이 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정말 달려야 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으냐. 몇 시간씩 달려야 될 그럴 일은 원시인들 없었습니다. 우리 옛날 그 원시인들이 해왔던 것이 우리 인간의 유전자에도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 자, 오늘 이제 박사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여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좀 노후 준비 측면에서 부자 나라 한국의 추락이 이제 일어날 수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글쎄 이제 고령화는 그건 당연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3년 후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한 몇십 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세계 제일 장수국이니까 네. 당연히 그런 거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런 기구는 있어요. 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또 그 밑에 또 부위원장이 이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눈에 띄일 정도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일본이 장수국이라고 해주셔서 나중에 제가 식단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깊은 질문 드리겠지만 일본은 왜 장수국인가요? 어떤 생활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장수국, 5대 장수국 중에 네. 장수총을 했는데 이제 일본 오키나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음식이 굉장히 담백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일본은 옛날부터라도 굉장히 장수인 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부드럽고 네. 참 남을 항상 배려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커뮤니티가 절로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잘 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수의 식단이 뭔가 관련도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친절하고 부드럽고 남을 배려하는 뭔가 그런 또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들이 예. 장수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늙으면은 네. 사실은 식단도 중요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예,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기분 나쁜 사람하고 먹으면은 불편하죠. 체할 것 같습니다. 그래, 체하죠. 네.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분 나쁘면은 밥을 안 먹고 또 밥을 안 먹고 이러면 또 기분이 나빠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먹는 것하고 사실은 이 기분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또 이제 제가 세계 5대 건강 향수처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일부 주제에 이제 은퇴 앞둔 사람들이 그러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역시 이제 생활비가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친구들을 들어보면은 네. 제 친구들이 이제 딱 이제 90이 이제 내일이면 되는데 이놈들 물어보면은 전부 다가 이게 참 돈 걱정입니다. 사실은요. 왜냐면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네. 우리는 국민연금도 없고 직장에서 퇴직연금도 없었던 그 시절이거든요. 네. 우리 세대는요. 그러니까 참 다 가난합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네. 특별히 이제 몇몇 사업하는 친구들 이외에는 굉장히 가난하니까 역시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돈 걱정,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걱정,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자, 노후 얘기면 너무 박사님 말씀대로 사실 돈 얘기가 예. 바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돈이 없는 노후는 예. 어느 정도 고통일까요? 그리고 박사님 주변에 있는 분들 돈이 없는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 또 어떻게 힘들어 하시나요? 당연하죠. 돈이 없으면은 당장 참 나가기도 어렵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참 이 노인들은 참 이 동료들을 만나서 네. 커피도 한잔 마시고 하는 그게 즐거움인데 네. 그거 하나 마실 돈도 넣지 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기만 해도 그래요. 왜 안 나오느냐 그러더니 그냥 그래서 안 나간다 그러지만 사실은 바둑 한 판을 떠들어도 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돈 없는 서름은 겪어봐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이제 늙으면 뭐가 더 중요하다,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자기가 지 아픔 닦을 만한 돈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기보다
이게 돈이 없게 되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건강이든 인간 관계든 모든 취미든 여기에 다 영향을 미쳐버리기 때문일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럼 노인 빈곤이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데 예. 유독 한국이 또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노인 빈곤이 심한 이유 뭐라 보세요? 그건 뭐 상당히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돼 있는데 노인들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는 해도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전부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그나마도 다 써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또 배신하고. 예. 그렇게 이제 뭐 애들이 알아서 좀 잘해주면은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저 동창들이 모여서 사랑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오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1,000원 용돈을 며느리한테 받아 나온다고 그럽니다. 용돈 1,000원. 예. 1,000원이요. 예. 지금. 그래가지고 점심을 어디서 먹는데 점심은 그 뒤에 이제 파고다 공원에 적십자 아주머니들이 국수도 끓여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거 가서 사는 게 아주 부끄럽더니 이제는 뭐 아주 뭐 당당하게 때를 지어서 그래서 가지고 점심도 그렇게 해결하고 그게 뭐 지하철은 공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해도 하루는 생활은 뭐 충분하다. 뭐 자기 말로는 그렇더라고요. 돈이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노후 자금 그럼 이제 박사님 보시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은퇴 이후에 한 달 생활비는 뭐 얼마나 필요한 걸까요? 그 이제 뭐 혼자 사느냐 이제 부인하고 같이 사느냐 애들하고 같이 사느냐 여기 따라서 뭐 굉장히 다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애들도 벌써 이제 우리 나이 되면은 이제 80, 90이 되면은 뭐 전부 다 이제 환갑도 지내고 거의 뭐 정년을 한 그런 애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요. 걔들도 힘든데 그렇게 애들 보고 뭐 자꾸 손 벌리기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뭐니 하더라도 그러시는 항상 평생 현역이 되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박사님 책에도 생애 현역으로 뛰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던데 그러면 노년이 되어도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게 뭐 우리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이제 노인이 되면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밥을 먹고 그냥 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참 공헌을 할 수 있는 그게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게 노인들한테는 굉장한 자긍심을 주는 겁니다. 예, 저도 뭐 큰일을 못해도 제가 이 지하철 공짜 손님이 아닙니다. 저는 저 돈을 내고 탑니다. 원래는 65세인가 60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무료이지 않나요? 그때부터라도 저는 한 번도 공짜를 타본 적은 없습니다. 돈을 내고 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경로석 근처도 안 갑니다. 가면 뭐 괜히 애들 눈치 보니까 저는 그 문간에 거기 서 있다가 내리고 또 그 서 있는 것도 참 운동입니다. 사실은요. 그럴 때는 운동이에요. 이게 흔들리니까 전체를요. 이 균형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사실은요. 노인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잡지 말고 그냥 이래 양발로 버티고 있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탈 때 그런 좌석이라든가 이제 지하철 티켓이 무료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노인분들이 이제 배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언젠가 또 다른 세대도 다 늙을 테니까. 근데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걸 혜택은 안 누리시는 건가요? 그래도 참 그렇게 해야지. 제가 그 참 한참 전 이야기인데 제가 미국의 그 에일 대학에 다닐 때 에일대 신경정신과학 박사였죠.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이제 도서관 본대학 도서관에 가면 버스를 한 2정거장을 타야 돼요. 그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려고 올라서면은 되게 사람들 알려줘 예일대 학생들이라는 거는요. 옷도 그렇고 뭐 책가방 들고 왜 자리를 비켜주더라고 노인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굉장히 노인분들이 자리를 비켜준다고요? 노인들이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요?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왼쪽에 앉아서 노는 게 직업인데 당신들이 학생들이 그래 앉아가지고 책이라도 한자 읽어야지 공부도 하고 그래 좀 편하게 가야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존경받는 노인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존경받는 노인이 된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장수촌에 가보면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존경받는 노인이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존경받는 노인이요. 예. 이 존경받는다라는 게
장수에도 영향을 어떻게 보면 내가 노인이 되어도 가치가 있다라는 내 삶이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도 있나요? 그런데 자긍심도 생기고 네. 또 가령 이제 그 장수촌에 왜 노인들이 받느냐면 평생 이제 일을 합니다. 그게 대개 이제 뭐 밭농사 같은 그런 거니까요. 네. 실제로 옛날에 저도 우리 어릴 적에는 보면은요, 밭에서 밥 매다 돌아가시는 어른들도 계세요. 밭고랑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흙으로 돌아가면은 흙은 사람을 내보내질 않습니다. 흙은 끌어안죠, 항상. 그 온망 같은 그런 것이 흙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뭐 시간 되면 나가라 그러잖아요. 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은 나갈 염려가 없죠. 네. 농민들은 뭐 은퇴라는 것이 없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저희 할아버지가 지은 농사를 손자가 그 밥을 먹고 하면은 할아버지한테 고마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인들은 정말 저 마을에서도 또 맞들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참 굉장한 긍지가 생기죠. 노인들이 되면요, 이 서름을 잘 타게 됩니다. 서러운 겁니다. 저놈들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은 참 서러운 노인이 되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서러운 노인이 되지 마라. 네. 서름을 타면 안 된다. 이 서름을 탄다 그러면 벌써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요? 그렇게 이제 서름 타는 노인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노인이 돼도 지금 뭐요? 사실은 노인 그래도요. 우리가 이게 60 전에 대충 직장을 떠납니다. 네. 예. 뭐 그 통계를 보니까 뭐 52살에 다 떠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50에서 끝나면은 우리가 생산 인구라는 게 한 30대야지 옳은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한 20년, 30년도 안 돼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생산자로서는. 그러나 뭐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그 환갑이나 그렇게 먹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네. 저만 하더라도 뭐 90인데 조금. 그러니까 이 전반전만큼 후반전에도 굉장히 힘을 쏟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이야기를. 이 박사, 그 나이에 들어가지고 그래 일해가지고 실패라도 하고 하면 어떡하냐. 저는 인생을요, 하나의 실험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라. 그 실험이라는 것은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게 이제 뭐 실험이다. 인생은 하나 실험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이제 이 실패가 이 겁이 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참 편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실험했다고 실패했다고 누가 뭐라 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래야 할 이유가 없죠. 이건 실패니까, 실험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그게 뭐 당연한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 유니클로 회장에 나와 계시잖아요. 유니클로가 나와 있는데 그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9패1성 그런 말을 썼어요. 9패1성. 9번을 져도 한 번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양반도 좀 실수를 많이 하고, 유니클로 그러면 이제는 뭐 아주 세계적인 마케터가 됐습니다. 뭐 그 정도면 크게 성공을 한 거죠. 그 양말로 9패1승이에요. 그 양반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뭐 실패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두려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영상을 보고도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이제 아버님이나 다른 어르신들 보면 내가 이 나이 먹고 일을 해야 되냐.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잘 못 벌어 자식에서 못 벌어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일을 하게 만들었다 죄송해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주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정말 완전히 씻어야 됩니다. 이 서양의 자본주의가 건전한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말하자면 일이라는 것은 하늘이 준 사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벌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의 미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일을 하니까 돈이 모여지는 거고, 돈이 모여지면 이제 많이 베풀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참 미국의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그게 잘 되고 돌아가면은 사회가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미국은 아직은 그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보면 뭐 재산 상속세 좀 올리라 하는 건 미국의 그 부자들이 다 그런 소리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 기독교적인 그런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그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이 벌어서 많이 모으는데, 곳곳에는 하는데, 이 많이 배불지를 잘
그렇죠. 그게 배불리기를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사실 자녀분들이나 특히 또 연금 같은 걸로는 우리 노후 대책이 아직은 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내 일로서의 사명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나도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하는 그 공헌을 하는 거죠. 네. 그 제가 이 참 지하철 돈 내는 거 몇 푼 안 되지만 그래도 난 이 사회에 빚을 지면 더 이상 지면 안 된다 하던 그거 참 작은 거지만 굉장히 그 저한테는 하나의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사회 공헌을 한다고 대단한 일을 하거나 뭐 좀 돈이 많아서 뭐 교회를 지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작은 일이라도 보람되는 일, 사람들이 참 고맙다 꼭 그렇게 생각하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자. 그것은 뭐 정말 한 끼 배불리 먹는 것보다도 그런 정신적인 만족이 노인들한테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런 노인들이 뭐 서름을 타거나 그럴 리가 없죠. 제일 무서운 게 노인들은 서름을 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서럽다는 말을 잘해요. 잘하죠, 맞아요. 왜 그렇죠? 그건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도 그래요. 서럽다는 말을 참 잘하는데 그 이제 서럽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차별을 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는 억울한 거지. 차별을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참 서럽다는 생각. 그렇다고 해서 뭐 반기를 들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자기 형편이. 예. 그 자격은 뭐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름을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덤비거나 뭐 그렇지도 우리가 못한 형편이거든요. 그럼 더 시끄러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대로 서름을 타는 노인은 되지 말자는 게 제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제 60세가 넘은 뒤에도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 같이 재테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사업적인 그런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정말 공돈 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정신이 저는 건전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공돈 바랐으니까 제가 엄청 또 손해가 볼 수 있는 거죠. 다 공돈 준다고 하면 다 하죠. 그리고 이 손해도 보니까 못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돈 버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것은 정말 건전한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평균 수명 지금 83세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평균 경강 수명은 73세이던데, 사실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거는 10년 정도는 내가 아프게 좀 앓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노인 한 분이 장기 질환으로 좀 입원하고 눕게 되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게 결국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중에 큰 두 가지가 돈과 건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건강을 잃게 되면 어느 정도나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건가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가령 똑같이 입원을 하더라도 1등실하는 사람은 3등실하는 사람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치료를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뭐 굉장히 다르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험은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디나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할 때 의료보험 말씀하신 건가요? 예, 의료보험. 뭐 요즘은 이제 보험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저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그런 데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만큼 이 노인들에 대한 대접을 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요. 공짜로 지하철 태워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조금 잘 사는 나라 가보면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게 부자입니까? 그런 나라에도 보면 뭐 할인을 좀 해주더라고요. 할인을 해주지 우리처럼 그렇게 공짜로 태워주고 거기다 경로석에 또 모시고 이런 나라는 정말 없어요. 우리만큼 정말 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계를 돌아다니 보면요, 야 우리가 정말 부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 이제 문화기행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1년에 한 2번씩 해외를 갑니다. 전문가들 모시고요. 전문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제 여행 중에 듣게 되고 하니까 굉장히 참 보람 있는 저는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뭐 책이 한 권씩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많은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런 데서도 보면은
야, 우리만큼 정말 잘해주는 나라가 없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큼 잘 사는 나라도 없어요, 사실은요. 네. 일본에 한번 가보십시오. 일본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잖아요. 예?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영향도 아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난 30년 일본의 경제는 굉장히 침체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침체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일본은 아직도 좀 기술 선진국이고 그런데도 왜 그렇게 침체가 돼 있는지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게 참 걱정인데 저는요 요즘 이제 정말 걱정은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참 옛날에 우리 때는 그때는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뛰었잖아요. 밤낮을 그렇죠. 가리지 않고 뭐 귀천이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그저 밥 먹을 때가 있으면 그저 가서 일하고 그래서 때 하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 한번 보십시오. 뭐 웬만하면 안 나가야 직장에 나가지도 않아. 전반적으로 의욕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전두엽에 대한 책입니다. 그게 전부 전두엽에 문제가 생긴다. 네. 일단 우리 젊은이에게 전두엽이라는 것이 의욕적인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을 아주 겁없이 덤벼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응용력, 뭐 융통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전두엽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두엽이 최근에 우리 아이들은 전혀 참 개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두엽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뭐 좀 겁도 없었잖아요. 막 실패도 하고 중간에 뭐 좀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또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이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한 게 많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하고 지금 우리 젊은이하고는 굉장히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면에서는 정신적인 면에서 제일 달라졌다. 제가 그래서 요즘 이 전두엽 책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뭐 첫째는 이제 이 먹을 게 많으니까 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 많이 벌어놨거든요. 지금 이 젊은이들 그 세대 아버지들은 참 이 70년, 80년, 90년 우리나라가 제일 정말 성할 때 아닙니까? 그때 했던 사람들이니까 돈도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층이 40대, 50대가 제일 돈이 많습니다. 시장이 거기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화는 거기에 이제 맞춰야 돼요. 네. 그게 백화점에도요. 그 사람들이 VIP 룸을 따로 만들어 놓고 막 뭐 그렇잖아요. 그 뭐 애들이 이제 몇 푼 사는 게 그 몇 푼 됩니까? 근데 이게 이 40대, 50대 이 사람들이 돈을 써야지 이제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뭐든지 이제 사회적인 변동이 먼저 가면 그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40대, 50대들은요, 가령 배낭여행 같은 거, 우리는 뭐, 젊은들 꿈도 꿔보지도 못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걸 해본 제일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들 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워서 못 써요. 맞아. 친구들 만나면 뭐, 그래도 참, 대접은 하긴 하지만 내 혼자 있으면 뭐 적당히 뭐 라면 한 그릇 떼고 뭐 끝나는 김밥 한 줄 겁니다. 먹고 뭐. 예. 자기를 위해서는 못 쓰는 세대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세대가 지금 40대, 50대들입니다. 또 돈도 제일 많고요. 네, 돈도 제일 많고 쓰임새도 제일 좋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변동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적응하고 해서 문화가 따라가는 건데 지금 이 우리 40대, 50대 세대들은 이 세대가 문화를 선동하는 겁니다. 문화가 먼저 가고 그 문화에 맞춰서 사회적인 변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역사상 우리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그 자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이 집 주택도 그렇고 뭐든지 그 사람 입맛에 맞춰야 장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 입맛에. 그게 40대 50대가 좀 주역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제일 많고 그렇게 장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 잘 노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즘에 2030 세대분들은 뭔가 도전하는 것도 뭔가 실패해도 기성세대분들보다는 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라든가 저 위의 세대분들은 이제 고도 성장기였으니까 뭐든지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미래가 보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미래가 안 보이고 어차피 내가 해봤자 크게 내가 올라가지 않아. 올라갈 수 없어라고 이런 좀 의식이 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도전하지 않고 지금 안전하게 하는 게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미래에는 그게 그때도 정말 좋은 걸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젊은이의 그 참 기계라는 것은 네. 도전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창조적인 정신이고, 네. 그다음에 아주 의욕적인 거고, 네. 그런 건데, 그게 뭐 확실히 약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일본의 3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일본 학자들이 모두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젊은이한테도 보인다는 게 저는 걱정인 겁니다. 이만큼 하고 이제 끝나고, 정말 우리는 다시 옛날에 그런 파이팅 스피릿가 정말 있고, 응? 네. 참 주먹을 쥐고, 참 밤을 새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안전지향이거든요.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안전빵이니까요. 안전적인 그런 네. 이제 지금 지적하듯이 저는 그런 점이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참 때로는 정말 요즘 앞으로 이 오는 시대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도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예, AI가 네. 정말 우리 이 생활에 그렇게 갇혀있고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AI 같은 것도 겁을 낼 건 없으면 저는 이 노인들도요. AI는 시키면 하잖아요. 네. 시키면 차 가져와 그러면 차 가져오고 시키면 하니까요. 네. 시키면 되는 겁니다요. 네. 그리고 겁낼 거 없어요 오히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박사님은 지금 90 정도의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이제 뭐 40대, 아니 50대, 60대, 또 좀 더 젊을 때 이제 그때부터 사실 노후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잘하신 분들이 결국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노후를 망치는 어떤 착각들이라면 뭐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노인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를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이에 맞는 소위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없는 겁니다. 최소한 자기는 5년, 10년은 젊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때로는 굉장히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별로 운동도 안 한 사람들이 괜히 이제 뭐 아주 신문에 막 떠들고 이러니까 막 풀코스 마라톤 네. 그거하고 그거 한번 뛰고 나면 뭐 관절이 막 내려앉아가지고 네. 정형외과가 뭐 아주 막 돌시가 나는 그런 일이라는 게 자기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뭐든지. 이게 자기한테 맞게 정말 나이를 먹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나이를 먹으면은 먹은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정말 고령자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저는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괜히 그 너무 젊은 그 흉내를 내고 네. 그러면 뭐 이 건강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요. 본인의 나이를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에게 그 나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잖아요. 네. 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거기에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신과 의사이신 이제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대체로 돈이 많으면 더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한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부자인데도 행복하지 않은 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이면 당연히 저는 행복할 확률은 좀 더 높을 텐데 행복하지 않은 부자인 분들의 이유는 또 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참 이 행복이라는 게 여기에 참 네. 사람의 정말 심리에 아주 부조리 중에 하나입니다. 부조리요? 예.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네. 한 10,000원쯤 잃으면 그 뭐 돈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10만 원 있는 사람이 가령 한 100원을 잃었다 그러면 네. 대단히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는 것은 네.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네. 그게 어떻게든지 돈이 많다고 그래서 네. 나가는 거는 안 됩니다. 뭐든지 좀 들어와야 돼요. 예, 조금 자꾸 줄어든다 그러면 사람이 개인이 위축이 돼요. 아,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라도 누가 보기에는 뭐 돈 괜찮은데도 네. 굉장히 이제 자꾸 좀 나가기만 하면은 이 손해가 난다. 불안하죠. 불안해지는 겁니다. 몇 푼 안 되는 사람이 네. 그리고 몇 푼이라도 벌면은 굉장히 그 기분이 좋잖아요. 네. 행복.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참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네. 예. 그럼 혹시 일부의 마지막 질문으로 좀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라 보시나요, 박사님은? 돈보다 중요한 거. 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건강이죠. 건강밖에 없나요? 왜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예.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한 거죠. 다른 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요즘은 이제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정신의학
놀랍게도 보면은 이제 우리 젊은 교수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네. 뭐 부부관계도 그렇고 동창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라는 것은 결국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즐거워야지. 만나서 괜히 부담되는 것도 없고 만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 없어지는 건 자연적으로 네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냐? 나를 만나면은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 나를 네. 찾아올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저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평균 수명에다가 건강 수명에다가 저는 요즘 미용 수명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미용 수명이요? 예. 포기해도 우선 건사해야 돼. 예? 그가 아주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 남녀가 만나면은 약간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남녀가 만나도 뭐 아무렇지 않고 그러면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두 남녀가 만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 말고 네. 뭐 좋은 걸 입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깔끔하게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는 그렇게 이제 잘 입고 그래 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 참 얼굴에 미용 네. 수술도 내가 받았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뭐 여유가 있고 괜찮은 사람은 네. 난 그 뭐 해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매력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냥 뭐 이런 사람보다는 보면은 뭐 참 둘이가 서로 있으면은 차 한잔 마셔도 기분 좋고 네. 그런 사람이라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그 사람 만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러면 뭐 그건 안 되죠. 관계와 이제 건강 그런 것들도 돈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지금 두 번째 주제 좀 마음과 관계 우울증이나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 게 50년 동안 좀 환자분들 치료해보니 정신과 의사이신 박사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뭐라고 보시나요? 참 마음이 뭐라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게 참 인간의 부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선현들이 네.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겼지만 네. 뭐 그렇게 한다고 내가 행복하냐? 네.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가 뭐 때로는 뭐 때문에 사느냐? 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은 인생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네. 나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네. 또 자기 사는 형편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있긴 한데 뭔지를 몰라.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저거 이제 하면은 조훈현 국수께서 네. 저하고 바둑을 한번 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아주 영광스러운 기회신데요. 우리나라의 예. 탑 오브 탑. 그래. 우리 저 선마을로 오셨어요. 네. 그 귀한 분이. 여기도 얼마 전에 왔다 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요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 그리고 그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바둑판을 해서 이제 한수 놓는데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너무 고수니까. 아, 봐주지 않으시던가요? 그래서 국수께서 선생님 시작하시죠. 저는 벌써 시작했습니다. 아, 멋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든 한 점만 놓으면 잡힐 것 같아. 그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 국수라는 것은 그런 권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말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떠나가네요. 그래서 내가 국수님 저는 지금 한참 뜨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그게 훈수라는 것도 바둑판이 이제 어제를 정도 이제 말기에 들어가서 여기 놓을 것보다는 여기 놓는 게 한 점씩 쉬는 게다. 그 정도 되면 이제 훈수가라는 게 필요하지만 네. 바둑판이 이렇게 넓은데 야 떠라 그러면 그 국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떨려서 못 들어가요 진짜.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우리가 뭐 상담을 한다든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때 그런 이야기지. 이거를 참 인생이라는 큰 대양 바다에 정말 그 한 방울 물 같은 그런 존재가 인생인데 그게 네가 참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는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이제 자력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시련 같은 것들이 갑작스럽게 파도처럼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 시련들은 예.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어떤 걸 잘못해서 온 시련도 아니고 뭔가 갑작스럽게 불행처럼 찾아온 시련들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실존적인 공허다 그런 이야기를 네.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의미 치료라는 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쪽 우리 심리 상담소에서 의미 치료 한 반에 대개 한 6, 70명씩 그렇게 옵니다. 많이 옵니다. 수강생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7차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 치료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정말 무슨 뭐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괜히 허무하고 뭐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도 나고 또 뭐 금방은 뭐 괜히 그 마누라가 갑자기 꼴보기도 싫어지고 뭐 이런 그 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사실은 잘 모르죠. 그게 인간이야. 그 인간의 부조리죠, 하나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게 우리가 실존적인 공허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래도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참, 그 사람들은 그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잡혀간 사람이거든요. 유태인 정신과 의사예요. 예. 빅터 프랭클린. 예, 빅터 프랭클이죠. 예.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참 거기서 생환기를 썼는데 그 제가 번역을 했어요. 주제는 기본은 뭐냐면은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네가 아무리 시원찮은 인생을 살았다 그래도 그 속에서 네가 의미를 찾아야지 비로소 네가 참 사는 의미가 생기고 살아갈 의욕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의미치료, 로고 테라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고라는 것은 의미라는 뜻입니다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데 대한 굉장히 참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도 보면은 우리가 한 3개월씩 하는데 거의 한 6, 70명 그렇게 모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뭐 외국에서도 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미라는 것이 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줄 몰랐어요. 저는요. 지금 이제 7차 지금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아주 진지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참 그런 사람들 다 한 번씩 인생이라는 게 뭐냐. 다들 거기에 한 번씩 부딪힌 사람들이죠. 예, 그렇게 자기도 좀 이거를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인생이라는 데 대해서. 그렇게 이제 허무한 겁니다, 괜히. 허무할 이유도 없는데 그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박사님 전문 분야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울증은 왜 걸리는 거고 우울증 걸리기 시작했을 때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어떤 좀 징조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우울증이 오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울증이 온다 그런 것은 이 소위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정신을 조절하는 물질이거든요. 그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이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은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옛날보다는 요즘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우울증 그러면 이제 뭐 정신치료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이제 항우울제라는 게 이게 뭐냐면 약이 있잖아요.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쓰면은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도 그걸 먹으면 좀 괜찮은데, 잘 안 먹어요. 약에 대한 반감이 있잖아요. 예. 그걸 먹으면은 대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대개 한 6개월에서 9개월을 먹으라 그러거든요, 주치의들은. 그렇게 이제 먹으면은 이게 여자들은 손이 좀 떨리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입이 말라요. 입이 말라서 말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뭐 살이 찐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남성들은 또 성욕이 또 줄어드는 그런 그 잔잔한 부작용 때문에 잘 먹질 않습니다. 그것만 잘 먹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뭐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세계 제1위의 지금 자살 우가 아닙니까?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1년에 평균 한 13,000명이 자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만 지나면요. 웬만한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또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러니까 참 이 자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잘 좀 하고, 그게 정말 저 어려우면은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 세로토닌을 올리는 방법이 또 많습니다. 세로토닌 올리는 방법은요. 뭐가 있나요, 자연적으로? 뭐 제일 쉬운 것은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걷는 것도 참 중요하죠. 걷는 것.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스킨십.
예, 이게 많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참 코로나 때문에 네. 이 스킨십도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네. 심지어 악수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참 때로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스킨십이 우리가 네. 좀 약합니다. 이건 아마 유교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미국에서 생활을 좀 해서 전 보호를 잘합니다. 반가운 사람 만나면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요, 남자들끼리야 또 괜찮은데, 여자를 들어 또 오해를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성끼리는. 예, 우리는 아마 그게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좋은 사람하고는 절로, 우리가 거의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절로 정말 반갑게 만나면 어깨도 두드리고,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게 왜냐면 인간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아주 참,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좀 곱게 해서 우리가 아침에 불쌍한 사람을 좀 내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세로토닌이 이제 분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거는 많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쓰면은 우울증은 절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우울증 예방 및 극복하는 방법으로 약물 치료라든가 규칙적인 운동이라든가 스킨십 같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밖에도 뭐 좀 있을까요 혹시? 마음을 잘 달래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이 우울증이 걸리면은 네. 첫째는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기는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문제고 또 실제로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요 되게 눈에 잘 띄질 않아요. 그냥 조용하니까. 그래서 친구들 중에도 조용히 만나면은 조용히 있는 친구도 저 친구 별 할 이야기 없어 그런갑다 그런 정도로 넘어가지. 근데 누구도 저 사람이 자살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정말 안 하거든요. 그게 조금이라도 정말 그게 있으면은 물어봐야 돼요. 너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나? 혹시 너 죽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솔직히 물으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은 반가워합니다, 오히려. 실제로 자기는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면 죽을 생각을 다 했겠어요. 그걸 이제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참 든든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 우울증 치료에도 친구들이 많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첫째는요. 방금 말씀하시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 기록한다고 하셨는데 유독 한국이 좀 그게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건 알면 참 내가 괜찮은 정신과 의사일 텐데 누구도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래도 대충 이제 그 사회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대개 한 2010년도 전후로 해서부터 우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살률이요. 그동안에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변수는 있었지만 대체로 2010년 그렇게 한 15년 정도 쭉 우리가 세계 1위거든요. 자살률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게 다른 사람들 보면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친구도 많고, 잘 놀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 공감을 느낀다든가, 이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될수록 비교를 하게 자꾸 되게 되냐.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니까 자기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해지는 거. 다 못 살면은, 그리고 전쟁 때는요, 자살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막 적군에 의해서 적이를 다 품으니까. 그러니까 다 못 살면 괜찮은데, 지 혼자만 못 살면은 이게 굉장히 참,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를 살았던 한국에서 상대적인 빈곤을 겪을 정도의 어쨌든 어느 정도 과거보다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부자 되는 과정에서 도태된 분들은 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예. 저도 이게 보면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참 젊은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초라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는 연인이 없으면 뭔가 그렇게 돼 보이고 뭐. 저는 연인도 하나 없는갑다. 근데 선물 줄 데도 없으니까 저렇게 다니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빈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박사님께서 제가 알기로 실체가 없다고 여겨지던 합병을 세계 정신의학 용어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이
화병이 왜 걸리는지랑 어떻게 해야 예방하거나 좀 나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이제 6년, 7년 전쯤에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좀 화병을 좀 앓게 해서 저는 좀 여기에 관심도 좀 있긴 하거든요. 이제 뭐 화병은 그전에도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정신과 의사들은 네. 그건 뭐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뭐 내가 알았다는 게 보다는 정신과 의사들은 뭐 그건 뭐 화가 나니까 뭐 그렇겠지.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네. 그게 하나의 병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 가령 제가 이제 공부했던 데가 주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 미국에는 이런 게 없나요? 화병이 없죠. 미국은요. 예. 왜 미국은 표현 문화입니다. 화병은 이게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화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시어머님이 뭐 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화병 환자들은 이제 친정에 오면은 네. 친정 동생이나 뭐 친정 식구들 붙잡고 이제 네. 막 그렇게 시세 탄핵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화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 문화가 잘 그 발달된 나라에는 잘 없겠군요. 화병이 잘 없습니다. 그걸 말로 이제 풀어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그거 잘못 풀어냈다가 또 일이 더 커지잖아요. 문제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문화와 우리는 이제 이 비언어성 문화거든요. 네. 그게 시어머님이 내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좀 알아줘야 될 텐데 그게 알아줄 리가 없잖아요. 알아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구박을 안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제일 걱정이 우리는 표현을 잘 하잖아요. 영어라는 게 저게 원래 상업 언어거든요. 상업. 장사꾼들끼리 하는 언어 아닙니까? 옛날에 모두 참 이 구라파에 가보면은 조그만 시장에 보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통하는 말이 하나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영어가 이제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영어는요, 이 거절을 참 잘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거절을 하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 아주 그 미국 문화의 아주 특징이죠. 장사를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도 그냥 노가 아니고 왜 안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미국에는요, 가령 내가 회사에 원서를 냈다. 합격했다 그러면 봉투가 굉장히 얇습니다. We are pleased. 우리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합격이에요. 근데 이제 불합격 같으면요, 봉투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 왜 두꺼우냐면은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올해 우리 이 회사 정책이 그런 게 아니고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너 미안하지만 내년에 한 번 더 지원을 해달라. 네. 그럼 그 참 기분이 덜 나쁘잖아요. 그 안에 이제 여러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 예.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이유가 이 거절하는 게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요, 뭐 싫으면 뭐 가고떡 잘라도 그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잘못했다면 뭐 더 문제가 더 커지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화병이 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요즘은 또 이제 이 세월이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또 이 시어머님이 또 이 화병이 걸리게 가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분들은 표현을 잘 하니까. 표현 다 잘하지만 이제는 또 시어머님이 또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될 그런 형편이 되잖아요. 예, 용돈이라도 그래도 그 며느리가 좀 잘 주고 이러면 다행인데 그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이제 화병이 걸리는 겁니다, 오히려. 어쨌든 화병이 안 걸리고 하려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한테는 좀 끄집어내는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그것도 이제 필요하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당사자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서 당사자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네. 예, 그걸 잘 풀어내는 방법이 참 이제 좋은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조금은 이제 나아진 것 같습니다요. 예. 그러고도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막 구박을 주는 그런 시어머님도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병이라는 이슈는 뭐 크게 클로즈업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점차 한국에서도 이제 조금씩 예. 사라져가고 있는. 예,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노인 공동체에서 오히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고요. 예. 저는 약간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던데요. 예. 스트레스가 없는데 왜?
그 미국에서 한 이제 실험 공동체인데 네. 그 아리조나에 가면 선밸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아주 억만장자들이 와서 그 지내는 데거든요. 그렇게 거기는요 55세 알로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사도 못해. 그런데 이제 참 그 사람들은 걱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억만장자들인데 네. 뭐 돈이야 뭐 얼마든지 있는 거고 그게 뭐 병원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완벽하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이제 또 이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는 보고가 나와가지고 미국 사회가 좀 발끈 뒤집혀졌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걱정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정유수에는 고기가 못 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당하게 갈등도 좀 있고 때로는 화도 좀 나고 뭐 그것이 사는 인생이지 그렇게 아주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극된 스트레스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노후에 이제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이제 관계도 있다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인간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주변에 박사님 보셨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우리는 좀 멀어져야 돼. 사실 인간관계를 잘못 시작을 해서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케이스들이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이신 분들이 자녀분들한테 그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표현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우리가 참 제일 우리를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게 배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럴 경우에 정말 좀 믿었는데 이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을 나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배신감입니다. 그리고 이 배신감이 들지 않게 그렇게 참 해야 되는데 이 참 그런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는 그저 한 8명밖에 없다. 막 그런 말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인간관계가 정말 배신감 없이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흉이 되지 않고 이 말이 새나가지 않고 이 말이 새나가지 않는 사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또 보면 뭐 때로는 뭐 정부 욕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 혹시 또 새에 나가서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게 참 아주 살다 보면 사실 뭐 누구 뒷담화도 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새 나가지 않으면 예. 인간관계가 흔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야, 너 젊어가 뭐라 하더라고. 그거 뭐 화가 막 나지. 사실 그게 전혀 사실과는 관계없는 일도 사람 모함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그러거든요. 똑같은 말도 이렇게 전하거나 저렇게 전하냐 우리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 하잖아요. 그렇게 딱 진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이간질하고 다니는 놈이 있어.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죠. 그래, 그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런 인간들은 정말 괜히 그 사람을 있으면은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뭐 참 나이가 들었으면은 뭐 죽을 날도 얼마 남았는데 괜히 그렇게 불편한 사람 만날 게 뭐 있습니까? 즐거운 사람 만나야 돼. 즐거운 사람. 그럼 이제 그런 사람과 이게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우리가 막 다 의도하고 시작한다기보다 우연찮게 내 짝꿍으로 내가 뭐 교회 갔다가 내 뭐 절에 갔다가 뭐 회사 직장 동료 뒷자리여서 친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짐이 보이는 사람은 이미 정이 좀 쌓인 뒤라도 좀 끊어내는 것도 필요한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건강과 식단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90이 되어도 건강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있다면, 박사님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특별히, 한국 사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먹거나 절대로 먹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먹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대충 저는 골고루 잘 먹는 편입니다. 예, 그게 또 훨씬 좋고, 이 밥상에 독약이 없는 이상이야. 그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굳이 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요즘 이제 그 건강검진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요. 건강검진은 이제 표준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혈압은 뭐 120에서 80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렇죠. 건강검진에서는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혈압도 보면 하루 중에서 몇 번을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딱 재가지고 뭐 이게 높다 낮다 그러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표준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이 의사들도 보면은
좀 옛날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가령 우리 이 체중도 보면은 가령 한 25에서 한 23, 그 정도가 제일 건강하다 그러는데 요즘은 오히려 25에서 한 27, 8 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 더 오래 산다. 그러니까 살이 약간 찐 사람들이 그 비식 마른 사람보다는 더 오래 산다.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가령 병이 오더라도 병과 싸울 힘이 있잖아요. 네. 비식 마른 사람은 여력이 없어요. 자기 유지하려면 겨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체중은 최근에 이제 이상 체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은 23, 5가 아니고 이제 25에서 한 27, 8까지도 이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 결과를 우리가 받을 때도 우리가 이 표준치에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더 높다, 낮다. 그거는 절대 시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에 그것만 너무 맹신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군요. 혹시 박사님이 아침마다 지킨 아침 루틴 같은 건 있으신가요? 아침에 저는 한 30분, 저는 깨어나서 밖에 안 나가고 방에서 하는 체조가 있습니다. 체조요? 예, 아침에 눈 뜨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체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포인트를 두고 하는 거는, 역시 이제 그 스쿼팅, 쪼그리 앉는 거, 스쿼트, 예, 쪼그리 앉는 거. 이렇게 앉았다가.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푸시업. 이게 이제 제일 키입니다. 운동 중에는 그 두 개가 제일 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리 뛰기 마라톤을 합니다. 그걸 한 300보쯤 합니다. 제자리 뛰기 마라톤. 예, 그것도 아주 뭐 중요한 거고. 무엇을 운동이 좋다는 것보다는 뭐 작은 것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입니다. 예, 계속의 힘이다. 그걸 좀 믿었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그동안에 이제 생활 습관 중에서 제일 고치기 힘든 게 운동입니다. 운동 습관이 제일 잘 안 들어요. 맞아요. 예. 한 번 안 들면 저거 예전에 제가 30대 중반에 마라톤을 많이 뛰었는데 40대 초반에 다시 뛰려고 하니까 나갔는데도 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달 정도 연습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 뛰고 더 빨리 뛰고 있긴 하던데. 예. 운동을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요즘 이제 자연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비엔나 대학의 교수입니다. 정말 좀 세계 아주 부호들 치료를 다 하죠. 대단한 양반입니다. 정말 그거 참 어제 나도 그거 하는데 이번 1월 또 이제 그 대중 강연을 의사들 상대로 이제 강연을 하는 양반이 그 양반이 이제 자연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이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나도 치료도 좀 받고.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자연의학이라는 게 뭐냐, 마라톤이 좋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자연의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원시인들이 살았던 그 논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가령 우리가 그렇게 달려야 될 일은요, 사냥할 때 그때 막 잠시 좀 뛴다든가, 또 뭐 짐승이 나타나면 뭐 나무에 올라간다든가, 가령 그런 급한 일 아니고는요, 우리가 달려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막 어떤 사람은 아주 막 앞니를 깨물고 달리고 하는데 그건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뭐든지 자연스럽게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요즘 이제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자연의 리듬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정말 달려야 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으냐. 우리가 참 뭐 몇 시간씩 달려야 될 그런 일은 원시인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는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몇 시간을 달려야 될 일이 어디 있어요. 기껏해 그냥 한 5분, 10분이야. 그렇죠. 길어봐야.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피할 때 뭐. 그냥 한마디로 과도한 마라톤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냥 가벼운 산책이 훨씬 더. 옛날 그 원시인들이 해왔던 것이 우리 인간의 유전자에도 그 리듬이 다 베껴 있거든요.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가끔 그걸 이제 무리해서 그걸 뛰어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운동 같은 것도 하자는데 굳이 그렇게 막 강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직접 먹는 하루 식단 아침, 점심, 저녁 혹시 좀 어떻게 되시나요? 박사님 지금 90의 나이신데 불구하고 굉장히 정정하시 피부도 사실 너무 좋으셔서. 제가 아침이 좀 일찍 씁니다. 되게 한 5시 되면 일어납니다. 5시 이제 일어나면은 그때 이제 한 방 안에서 한 30분 운동을 하고 문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이제 끓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그때 좀 이제 우리 마누라가 일어나가지고 당근 주스를 꼭 한 잔 마십니다. 그 왜 당근 주스냐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사는데 네. 그 스위스의 벤나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벤나 병원은 자연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거기를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뭐 마치 성지 순례하듯이. 그래서 저도 한 4, 50년 전에 네. 거기 한번 다녀봤습니다. 한 6주간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네. 참 좋은 거 많이 배웠는데 거기는 보니까요 모든 환자들에게 삼시세끼 이 당근 주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근 주스냐 그랬더니 이 당근이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흡수하고 있는 식물이 유일하게 당근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 당근하고 그냥 당근만 이렇게 이제 갈아서 잘 안 되니까 되게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네네네. 이런 거를 이제 한두 개씩 섞더라고요. 먹기 좀 편하게. 예, 먹기도 편하고 또 주스를 또 즙을 내기도 네. 그게 좀 쉬워지고 이제 그래서 저는 오직 한 잔을 꼭 아침에 이제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샐러드를 이제 먹습니다. 샐러드를 샐러드. 예, 그게 내 아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식하시네요? 저는 상당히 소식을 하는 편입니다. 뭐 한 3, 40년 된 것 같습니다. 소식해도 뭐 특별히 배가 고프다거나 뭐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점심과 저녁은 그냥 일반식을 드시고요? 예, 그것도 굉장히 적습니다. 밥도 그래 뭐 한 숟가락입니다. 고작. 예.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또 세계 5대 건강 향수촌, 뭐 블루존의 미국 로마린다라든가, 뭐 이탈리아의 사르데나라, 뭐 아까 말씀하신 일본 오키나와 등 그런 장수하시는 분들의 식단의 특징 같은 건 좀 있나요? 아니 박사님과 좀 비슷한가요? 그래서 그 양반들도 이제 자기 농사 지은 거를 주로 이제 많이 먹고, 그리고 되게 해안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해안. 섬지방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제 해산물을 또 많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니해도 자기 짓는 농산물을 그냥 먹기도 하고, 네. 거기는 이제 일체 이제 화학 물질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웃하고 같이 먹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네. 가족끼리 먹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이제 뭐 맷집이 둘러앉아가지고, 또 서양 사람들은 그 먹는 게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는 건강상 우리는 정말 참 건강합니다. 내가 언제 한번 전주에서 밥상을 받아봤는데, 네. 반찬이 한 40가지 되더라고요. 반찬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 진짜. 네네네.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맛있어요, 또. 그 하나씩 맛보다가도 뭐 정말 배가 불러서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이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뭐 스테이크 한다 그러면 스테이크하고 뭐 그게 다 합니다. 그렇죠. 몇 개 없죠. 뭐 한두 가지 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와인을 꼭 한 잔씩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어울려서 먹고, 그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친한 친구와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게 그 사람들의 생활의 특징이더라고요.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해산물이랑 유기농, 그런 이런 좋은 음식을 친한 관계에 있는 분들과 함께 먹는 즐거움이 그렇죠. 장수의 또 비결 중 하나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병을 좀 부르는 한국인 분들의 안 좋은 식습관이라든가 한국인의 식습관에 가장 좀 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건 또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진짜 너무 빨리 먹고, 그 두 가지가 참 제일 걱정입니다, 저로서는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잘 씹어야 되거든요. 예, 잘 씹어야 되고, 또, 우리는 뭐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서 만복 중추를 자극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한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네. 그때 돼야 이제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 먹고 나면은 한참 있으면 그때 이제 배가 불러. 맞아. 그래서 참 씻고 이제 뒤로 비슷하게 누워가지고 씩씩거리고 네. 그럴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밥은 정말 천천히 먹어야지 이게 훨씬 더 침하고 반죽도 네. 잘 되고 섞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씹으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이 하나의 운동이니까, 예. 아주 규칙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 씹는 것도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침하고 이제 반죽이 잘 되는 침만큼 좋은 소화제는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소화제가 굉장히 발달이 잘 그렇죠. 돼 있습니다. 가스염수, 소화가 위청수 잘안 되니까. 뭐 등등. 예. 한국이 소화제가 특히 발달한 건가요? 발달을
그렇습니다. 우리 그만큼 많이 먹으니까 빨리. 아무래도 배탈이 잘 나거든요. 네. 예. 자, 이번 주제는 좀 피로랑 면역력 관련돼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올해가 41살, 이제 1982년생인데요. 이게 30대 때랑 40대 때는 진짜 다르더라고요. 이제 자고 일어나도 별로 피로도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나이를 먹을수록 뭔가 매일 피곤한 느낌 들고, 또 현대인 분들은 사실 다들 뭐 피곤해 하잖아요. 왜 항상 우리는 피곤함을 좀 느끼는 걸까요? 지금 아까 네. 나이 이야기 하지 마이소. 30대, 40대가 좀, 뭐, 나이를 먹으니까.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정말 그렇죠. 활동적이고 맞습니다. 그럴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워낙 실제로 이런 그 대중매체에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게 규칙적이지가 못하더라고. 시간, 생활 자체가요. 네네. 뭐 밥을 뭐 때로는 뭐 굶기도 하고 뭐 네. 이런 그 생활 그 자체가 굉장히 그 규칙적이지 못하니까 피로가 정말 쌓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이제 피로는요, 네. 우리가 정신적인 피로, 육체적인 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 두 가지가 다 작용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피로하다고 느끼는 것은 역시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정신적인 피로가 많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예. 왜냐면 우리가 무슨 뭐 밭을 매나 노를 매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그런 노동을 많이 하니까 정신이 이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이제 육체도 따라서 같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그 두 개가 따로 꼭 뭐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 피곤하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것은 이 눕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좀 잠시라도 어떻게 긴 의자에 이렇게 기대앉는다든가 그런 것이 이 피곤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그 효과적인 그런 그 방법입니다. 그 만성 피로 극복하는 좀 효과적인 방법은 좀 눕는 거 말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뭐 피로에는 휴식이니까 네. 그 이제 적절한 이제 휴식이 이제 꼭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이 정신적인 피로는 오히려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이 습관적으로 뭘 자꾸 생각하거든요. 아까 했던 프로그램 생각도 나고 또 다음 해야 될 프로그램 생각도 나고 굉장히 그 복잡하니까 완전한 휴식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 뇌가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렇게 인풋 아웃풋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물주기라든가 꽃밭을 가꾸고 온다든가 그럼 뭐 창문을 청소를 한다든가 오히려 그런 일들을 적정하게 주는 것이 더 좋은 휴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당장 신체적으로 그렇게 큰 피곤은 아니거든요. 되게 정신적인 거니까 그 정신적인 휴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 엉청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가벼운 그 뭐 특별히 정신적인 그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일 아닙니까? 예, 꽃밭에 물을 준다든가 꽃을 가꾼다든가 아니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또 젊게 살려면 뭐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맞는 말인 건가요? 그렇죠. 뭐 요즘은 이제 정말 면역력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든지 지금 지난번에 이 코로나 때도 예, 정말 이 면역력이 우리가 약해서 이제 그 병에 걸린 것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면역력이 이제 강하면은 좋죠. 면역력이 좀 튼튼하려면 첫째는 이제 튼튼하게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이제 이 면역력은 채식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편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불리합니다. 그렇게 이제 골고루 좀 잘 먹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면역에는 이 육류를 좀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예. 요즘에 우리가 육류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자꾸 육류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색육을 먹으면 좀 안 좋다면서 채소, 과일 이런 거 많이 강조한 경우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은 그렇게 보면은 제가 아까 표준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의사들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미국 영향이 많으니까 우리 텍스트북도 전부 미국을 따라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느새인지도 모르게 이 미국 의사를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정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실제로요. 네. 예. 근데 우리는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미국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먹어도 돼요, 사실은요. 네. 그 대신 좀 이제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근력이 좋아져야지 네. 면역력도 튼튼해진다. 그런 이야기인데, 미국은 제일 이제 이 사망 원인도 보면은 혈관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네. 혈압, 혈관이. 그게 왜냐면 이제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미국 사람보다는 그런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텍스트북은 거기에 대한 강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한국 의사들도 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게 자꾸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위 이제 이 표준치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미국 의사들의 처방이라든가 네. 이런 데 대해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국하고 보다는 우리는 체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니까 그걸 좀 잘 우리가 조정을 하고 네.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면역력에서 가장 좀 중요한 기간은 어디고 우리가 어디를 좀 잘 지켜야 되는 건가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면역은 거의 한 80%가 장에서 만드니까 그게 이제 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장에서 적절하게 골고루 잘 먹고, 그래서 이제 면역 세포는 주로 이제 장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요즘은 뭐니해도 이제 장에서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사님 가시기 전에 두세 가지만 질문들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걱정하고 가장 후회하는 거는 정신과 의사이신 박사님께 보셨을 때 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열심히 했는데도 뭐 좀 부족했다 이런 게 또 아이들한테 우리가 뭐 잘못 키웠다, 잘못했다든가 또 미안하다든가 부인한테도 미안하다든가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들은 미안하다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미안하다.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다. 그나마 인생의 말년을 참 정의하는 그런 의미에서 네. 나는 그것은 오히려 겸손하고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이 용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미안한 게 많잖아요. 잘못해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가는 사람이 그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좀 좋지 않겠나. 저는 그 말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만큼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참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덜 해줘서 미안하다. 예. 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과 마지막까지 또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둘 간에는 어떤 혹시 차이점 같은 게 있다고 보시나요, 박사님은? 사실은 뭐 편안한 죽음이라는 것은 네. 우리 굉장히 이상적이지 네. 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참 사회적인 명사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은 참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그렇게 그거는 하나의 교육용이고 실제로 이제 죽는 사람이 편안할 리가 없죠, 사실은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보면은 정말 죽을 때 보면은 편안하게 네. 사실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는 뭐 정말 우리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나서 네.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죽을 때라도 좀 편안하게 죽으면 어떻겠냐 생각하는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숨을 마지막 고를 때 의사들은 이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게 언제가 냐면 이 체인 스트로크 레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호흡이 막 굉장히 급해요. 이제 그 호흡을 시작하면은 이제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 순간에. 그러니까 그런 체인 스트로크 레스피레이션을 호흡을 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는 보면요. 정말 괴로워 보입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응원을 하기도 하고요. 가끔 이제 그 영화나 소설에도 그런 장면이 드러 나오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참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시니까 오히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만세를 부르는 가족도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잘 가셨다. 잘 가셨다. 너무 힘들게 그렇게 했으니까 아이고 잘 끝났습니다. 잘 가십시오. 네. 이렇게 오히려 잘 가시라고 막 응원을 해주는 그런 네.
영화에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들어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박사님께서 아흔을 인생을 사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이신가요? 90년 인생 살아보시니. 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공헌이 되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것이 좀 항상 부족했다는 생각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유언서를 써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아, 진짜요? 책에도 내 유언서의 일부가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좀 중간에 고쳐야 되는데, 이게 그때는요, 제가 NGO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NGO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은 이렇게 좀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그런 모임에서 하기도 했는데, 이게 자꾸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사니까 이거 걱정이야. 나는 한 80 후반쯤 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내가 지금 벌이라는 게 크게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어쩌다 강연하거나 그러면 몇 푼 주는 거 그게 다인데, 이게 벌이가 없으니까요. 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마누라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 생활비가 제법 들잖아요. 네.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보니까 원래 내가 NGO를 위해서 정말 내가 참 이런 정도로 내가 해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참 죽으면 이게 너무 이게 오래 살아도 이건 오히려 공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그로 쏘고서 죽을 수도 없고, 저는 지금 사실은 죽는 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잘 쓰는데, 그 죽음을 생각을 해라. 항상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죽음의 연장이고 시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라 그러는데, 저야말로, 이건 정말 뭔가 더 오래 살면은, 오래 살수록 점점 축이라는 겁니다. 사회 돌아가는 게 적고, 오히려 그렇잖아요. 나는 큰 돈으로 모아놓은 거는 없지만,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우리 NGO를 위해서 내가 남겨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예상치 못하게. 오래 사니까. 오래 사니까 이 문제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걱정인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적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이야. 이제 한 90 중반까지는 살래나? 그런 생각도 들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모아놓은 게 전부 뒷다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박사님 혹시나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는 좀 뭘 남기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싶으신가요? 남기고 싶은 그런 것은 정말 없고요. 그래도 최소한 내가 먼저 죽으면, 그래도 평생을 고생한 우리 마누라가 생활이 궁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예. 그거만은 내가 확실히 남겨야 되겠다. 우리 애들은요, 참 고맙게도 자기끼리 잘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애들한테 남기겠다는 생각은 초도 없고요. 다만 우리 마누라한테는 내가 먼저 죽을 경우, 아무래도 여자들 오래 산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죠. 나이가 또 내보다 한 3년 아래니까 지금 우리 나이가 되니까요. 1년을 더 산다는 게 엄청 큰 짐이더라고요, 이게. 그게 오히려 사회에 내가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정말 지경이 되겠다는 생각이 그게 참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오래 산다는 게 정말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사님께서 오래 사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라고 말씀을 직접 하시니까 우리가 노후가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했지만 이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면서 그래도 가령 요즘부터 젊은이들은 이미 인생 설계가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이렇게까지 오래 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이렇게까지요. 내가 90이 되렸다는 건 상상을 못 했습니다. 내가 한 60, 70년 하더라도 이제는 참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준비를 우리가 따로 하기를 못했던 것이 정말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대는 틀린 인생 설계를 다시 할 수밖에 없던 그렇게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요, 갑자기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게 불과 한
3, 40년 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네. 예. 박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주급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뭐 하나가 빠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좀 나머지 것들을 다 끌고 내려갈 수 있어서 또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좀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좀 생각이. 그렇게 이제 내게 뭐 주어진 삶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뭐 천수라는 걸 누구도 모릅니다. 하늘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수들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네. 근데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어떻게든 이제 궁하지 않게, 궁상스럽지 않게 네. 그렇게 정말 살아야 되겠다. 지금 이제 천수란 거 얘기하셔서 어느 날 누군가 저한테 물었는 질문에 박사님한테 좀 궁금한 건데, 작가님 왜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나요? 왜 학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인생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뭔가 어떤 거를 열심히 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되냐고 묻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분들의 메시지는 결국엔 나중에는 세상을 떠날 텐데 공수래 공수고 할 텐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사냐라고 하면 어떤 대답이 맞는 걸까요? 근데 그건 이제 보기 나름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이상은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저는 뭐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뭐 저 나이에 뭘 저렇게 뭐 싶으면 내가 좀 책을 쓰고 있는 것도 2권이 되고 예, 죽음 이 나이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예. 그 책을 지금 2권을 쓰고 제가 아까 전두엽 얘기했죠? 예, 전두엽 얘기고 하나가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는. 네. 예. 또 하나는 지금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게 내가 이제 사는 날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라고 하나의 생각합니다. 사명이자. 예. 저는 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저한테 예. 똑같은 질문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너도 네 인생에 대한 예의를 갖췄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예. 박사님 또 신간 나오시면 제가 예. 그 신간 주제를 박사님을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시연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